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 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또 저의 서스크라이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쎄 조금 철학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또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또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아마 참 기분 좋은 조언일 것입니다. 그 조언이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 어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이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이 아마 조언을 얻기 위해서 또 나에 대한 의견을 아마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글쎄,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질문이 되나?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나의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글쎄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고 아마 공통적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내 주위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동네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또 또는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뭐 교회나 성당이나 또는 각자 자기 종교의 뭐 사찰이라든지 성전에서 아마 느끼는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아마 마음속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저의 의견을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글쎄 당신이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라고 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선수, 뭐 챔피언, 자기가 그걸 노리고 있는 어떤 챔피언의 현직 챔피언이 아마 또 제일 강한 적수가 될 수 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운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승이 무서울 것이고 또 가르쳐주는 사범이 무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아마 딸려 있는 것 같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다 다르니까 그것이 어떠한 현명한 대답이 그것이 무엇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언뜻 들은 얘기로는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즉 간단하게 말한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나는 또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즉 어떤 폭력적인 무서움이라든가 무슨 어떤 범죄자의 무서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주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슨 교회라든가 어떤 성전에서든 또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서 또 만나는 개인적인 친구라든가 지인들 중에 아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너의 마음속에 벌써 이미 알고 있잖아. 누군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즉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더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아마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쓰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을 그 아주 쉬운 단어. 즉, 나는 저 사람이 좀 어려워. 나는 저 양반이 좀 어려워. 나는 저 선생님이 좀 어려워. 나는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인데, 근데 나는 어려워, 저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어렵다는 것. 어렵다는 것은 더 뭐 우리가 더 깊이 표현하자면은 좀 글쎄 편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면서도 싫으면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할 텐데,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싫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다고 해서 막 할 수도 없어요. 농담도 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 양반이 나에게 뭐 딱딱하게 굴거나 까탈스럽게 굴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대해 주는데, 근데 괜히 어려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과 어떤 행동의 일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뭔가 좀 달라요. 성실해 보이고, 또 쉬운 말로 말하면은 아주 경우 예의를 잘 지키고, 또 소위 사회의 어떤 준법 정신이 강하고, 또 때로는 옳고 그름을 너무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허투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쓸어 담을 줄 알고, 또 상대방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정말 같이 동감해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 하는 모습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정말 예의나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욕은 안 하겠지만 따뜻한 말로 그 실수를 감싸주면서
간접적으로 사랑에 매를 준다고 하죠. 즉 기분 나쁘지 않은 말로 웃음을 띄우고 내가 스스로 깨닫게끔 조언을 해주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알죠. 저 양반 참, 나 같으면 화를 내고 뭐 야단을 치거나 욕을 했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감싸주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게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쉬운 말로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으로 무섭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즉,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이 나오고 왜 저런 행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나올까? 저 사람은 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 바로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 사리사욕이 없다는 겁니다. 사리사욕이 없다 보니까 욕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좋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베네핏, 어떤 속셈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편리함, 상대방의 이익, 또 상대방에게 해가 가면 안 되고 손해가 가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욕심이 없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태어난 게 욕심 뭐 타고난 건데 타고났는데 그 욕심이 왜 없을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또 많은 사람들과 참 그런 것으로 담싸기 싫다는 얘기예요. 서로 어떤 미움이 생기는 그런 행동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본다면은 모든 것이 평화스럽게 끝날 텐데 왜 분규, 악의 다툼, 말다툼이 생깁니까?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유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분쟁하고 말다툼하고 그저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요. 우리가 뭐 저도 지금 뭐 보험 에이전트 생활도 해봤고 또 부동산 브로커 에이전트 생활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상대방 손님이라든가 뭐 어떤 상담 관계로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뭐 보험 에이전트로서 저를 처음 만난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브로커나 부동산 에이전트로 저를 처음 만난 건 아닐 거예요. 전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험도 아마 사봤을 것이고 아마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집도 사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고 난 후에
또 이런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조금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상담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 컨트랙트 내용이 조금만 바뀌면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죠. 아, 이거 이 사람이 말이야, 이거 나한테 잘못 상담을 해줬네. 또 잘못 아마 보험을 가입하는데 설명을 잘못 해줬네. 아, 또 내가 이 집을 구입할 때, 가옥을 구입했을 때, 아, 이런 점을 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은 내가 또 지금 현재 이런 집을 안 샀을 텐데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아마 에이전트로 저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저에게 어떤 자기가 겪었던 어떤 불평불만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결국은 한 90% 이상이 아, 바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손님으로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나의 클라이언트이고 나는 에이전트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나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을 했든 부동산을 구입을 했든 이 사람 편에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이익이라든가 모든 좋은 점이 돌아갈 수 있게 그분들에게 뒷얘기까지 뭐 뒷얘기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손님들은 프로페셔널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맨데토리 조항들이 있는데 꼭 알려줘야 하는 조항들, 뭐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가혹상의 그 구조상의 조항이라든가 프로세싱 그 서로 팔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꼭 또 해야 할 일들, 맨데토리로 해야 할 일들, 맨데토리라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묻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 에이전트들의 의무입니다. 윤리적인 그것이 윤리 그 에틱 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컨슈머 그걸 우리가 모든 우리 국민들 우리가 컨슈머라고 하죠. 컨슈머. 뭐 그냥 해석상으로 소비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컨슈머. 컨슈머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어떤 규칙, 법적인 사항, 어떤 맨데터리 조항을 상대방이 묻든 안 묻든 그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말 물론 에이전트들이라는 게 뭐예요?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버는 것이 또 에이전트들의 직업이고 또 그것이 밥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밥벌이고 내가 이걸 성사시킴으로써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커미션을 받는다는 거겠죠. 아무리 내가 직업상으로 소개를 해주고 뭘 해서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어떤 계약을 이루는 이 목적이 나의 커미션이 첫 번째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에이전트들의 첫 1순위는 소비자, 즉 클라이언트, 내 손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혜택, 정당한 그들이 누려야 할 베네핏은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커미션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커미션이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커미션은 자연히 계약이 끝나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커미션을 그 받는 그 과정까지 모든 컨슈머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떠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커미션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안전함, 또 정확함, 그리고 실수 없이 손님들이 만족하게끔 모든 일을 끝내줘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에이전트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들어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평불만을 나하고 의논을 한 사람들, 나에게 물어본 사람들을 내가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1순위, 2순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더 우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1순위, 2순위가 나에 대한 이익, 자신에 대한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에 소비자, 컨슈머, 나의 클라이언트가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줬지?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모든 보험을 들었든 부동산을 뭐 구입을 했든 나중에 다 친지들 뭐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 뭐 당신은 어떻게 했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근데 제대로 모든 것을 해준 사람들은 제대로 모든 것을 실천해준 그 에이전트는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야, 저 양반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어려워하죠. 근데 참 좋은 사람이야.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양반이야. 근데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받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나 사람들의 에이전트로서의 모든 행한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손님들한테 욕을 먹는 거구나. 맞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좀 이 에이전트가 조금 클라이언트에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인컴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 그게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나쁜 소리만 듣겠죠. 왜? 바로 그거예요. 욕심이 강하면 이건 종교적인 말이지만 새겨 듣기 바랍니다. 욕심이 강하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이 어떤 뭐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가하다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냥 사업 망해버립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운영을 잘못하고 뭐한 그런 점도 있지만 더 큰 점은 그래도 욕심이 더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순리와 성실함 또 정직성 다 망가지고 저 인과응보 결국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옳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두 지켜지는 사람, 남을 무슨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베네핏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서비스해주는 어떠한 하나의 서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우리는 국민의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고 말들 하잖아요. 맞아요. 에이전트는 나의 손님이 생기고 나면은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그런 자격과 또 심부름꾼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죠. 심부름을 잘한다면은 결국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나쁜 말, 어떨 때는 정말 듣기 민망한 소리들 많이 하겠죠. 뭐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뭐 아주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모든 것 나를 우선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 공동체, 가족, 국가를 위해서 먼저 내가 심부름꾼의 자세로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면은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죠. 상대방이 없죠. 감히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도전해봤자 순간이에요. 결과는 뻔합니다. 정직한 자가 승리하고 옳은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양반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감히 꺾을 수가 없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싸움 잘하고 주먹 잘 쓰고 뭐, 뭐 속된 말로 깡이 세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 배려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남한테 존경받는 그런 그냥 속된 말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의의 무서운 사람, 즉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전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런 사회가 되기를 꿈꾸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